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굴하게 노예처럼 살 것인가, 헐벗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의 작가적인 양심이나 작가적인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갇힌 새와 자유로 날아다니면서 사는 새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갇혀 사는 새가 말했습니다. 나는 음식 걱정을 하지 않는다. 내 짝과 사랑하는데 주인이 제때에 밥을 준다. 잘 먹고 노래만 즐기면 된다. 나는 자유로운 행복한 새다. 잠잘 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다. 꿈만 꾸면 된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잘자리를 걱정하고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하고 독수리와 매에게 쫓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유로이 사는 새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감옥이다. 너는 자유를 모른다. 넓은 하늘도 구름의 세상, 타오르는 노을도 우주적인 아우라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도 모른다. 들의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모두 다 먹이이다. 농부들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유를 부러워하고 먹을 것을 마련해 준다. 나는 늘 절대 고독과 싸우면서 나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바위덩이를 산정으로 굴리고 올라가는 시지프나 인간에게 불을 주고 그 벌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있는 프로메데우스처럼 나는 간을 쪼아 먹혀야 하고 쪼아 먹힌 간은 새로 늘 기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인과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서로 이와 같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쓴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거, 두려움을 안고 신을 거부하고 신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악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요? 어둠에 나를 묻어놓는 것도 거기에서 나를 꺼내는 것도 나이다. 이런 산문입니다. 아버님 밑에서 농사짓고 바다에서 김양식하며 살던 내 20살 시절의 어느 가을 한밤의 이 일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날 아침 일찍 나는 숙부와 함께 바다 저편의 숙분의 논으로 목선을 저어갔다. 논에서 볏짚을 짊어져다가 무동력 선인 목선에 실었다. 뱃머리와 배 한복판에 두둑하게 쌓아 싣고 노적을 부분만 간신히 남겨놓았다. 목선은 두 척이었다. 한 척은 숙부가 졌고 다른 한 척은 내가 저어온 것이었다. 목선에 볏짚을 두둑하게 실었으므로 뱃머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짐작만으로 배를 저어 우리 마을 앞 포구까지 4km쯤의 밤바닷길을 저어 가야 하는 것이었다. 숙부와 나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지만 서로 품앗이를 하는 관계였다. 숙부가 우리 볏짚 들이는 일을 해주었으므로 나는 숙부의 일을 해줌으로써 품을 갚아야 하는 것이었다. 숙부와 나는 논둑에 앉아 숙부가 싸온 도시락으로 빈 배를 채우고 밀물이 들어와 배가 뜨기를 기다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총총한 별들은 벌레처럼 소용거렸다. 바야흐로 음력 가뭄의 살에 무릎이었다. 살이란 밀물이 모래 언덕 위까지 밀려들었다가 썰물이 가장 깊은 물목까지 밀려나가는 시기를 말한다. 한밤중에야 밀물이 가득 밀려들었고 드디어 볏짚 두둑하게 실은 배가 떴다. 숙부와 나는 각자의 목선에 올라탔고 노를 저었다. 목표는
우리 마을 앞의 포구 모래밭이었다. 숙부는 앞장서서 배를 저어가며 나에게 말했다. 긴발 마구목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들 잘 피해서 모래밭 쪽으로 저어오너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별빛만 흘러내리는 어두운 바다 저쪽으로 숙부의 볏짐 가득 실은 목선이 사라진 뒤로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 막막하게 펼쳐진 바다의 거칠게 출렁거리는 물너울 위에는 신도 악마도 없었다. 오직 나와 들썩거리며 출렁거리는 마녀 같은 밤바다와 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참담한 실존을 알아차렸다. 거기에서 내 목선의 노를 저어줄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노를 젓기 힘들다고 잠시도 노젓기를 멈추고 쉴 수 없었다. 팔이 뻗어지더라도 계속 저어야 했다. 물론 뱃머리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의탁할 수도 없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을 적시어 쓰라리지만 땀을 훔칠 틈도 없었다. 무인도와 육지 사이에는 벌써 썰물이 시작되고 있었다. 썰물은 줄기차게 소용돌이 치며 흘러갔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방심하면 배가 방향을 잃고 뒷걸음질 치며 떠밀릴 터였다.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별빛에 비친 긴발의 말목들이 나타났다. 숙부가 긴발 말목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던 말을 떠올리고 나는 당황했다. 만일 볏짐 가득 실은 제 말목 속으로 들어가면 말목이 꺾이게 되고 꺾인 말목이 배 밑바닥을 뚫을 수도 있다. 배 밑바닥이 뚫린다면 배는 가라앉게 되고 나는 물에 빠져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겁이 났다. 이때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 힘, 나의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노를 밀어 저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말목을 피했다. 무거운 짐을 실은 배가 기우뚱하였고 이미 뱃머리에 걸린 말목 하나가 우지끔 꺾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배는 긴발과 말목에 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젓는 노의 힘과 썰물에 밀려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공포로 인한 전율이 식은땀을 흐르게 했다. 나는 어둠의 밤바다에서 기어이 살아나야 하고 볏짐 가득 실은 배를 실수 없이 목적지까지 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 배는 다행히 긴발 말목을 피했지만 오른쪽에 널려있는 암초들과 갯바위 사이사이를 고개하듯이 나아갔다. 이때 내 몸은 흐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나는 힘에 겨워 뻗어지려 하는 두 팔에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었다. 드디어 별빛 쏟아지는 마을 앞 포구의 모래밭에 배를 댔다. 진즉 도착해서 조마조마해하며 밤배질에 서투른 나를 기다리고 있던 숙부는 아따 우리 수건이 장가 가도 되겠다 하고 말했다. 나는 노를 밀어줘 배의 고물을 모래밭으로 향하게 했고 숙부가 나의 배의 고물을 모래밭 위로 끌어올렸다. 나는 모래밭으로 내려서자마자 쓰러지듯 드러누워 버렸는데 나에게로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속으로 새까만 어둠이 몰려들었다. 알 수 없는 울분이 내 속에서 분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나를 이 어둠 속에 묻어두는 것도 나이고 나를 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나이다. 이후 평생 동안 나는 독한 마음 먹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밖으로 끌어내리고 분투하고 또 분투했다.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것은 그 분투였으리라. 좀 장황하고 긴 글이었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한 인간의 기록이 바로 이러한 글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글로 기록하십시오. 좋은 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